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농을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3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요, 어려운 점도 참 많더군요. 지금 기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농했다가 크게 수입이 안 되니까요, 다시 더 제자리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도 이렇게 봤습니다. 점차 기농 인구가 늘어나긴 하지만 원상태로 다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처음에 와서 농사는 할 줄 모르지만 주위 분들 어르신들께 그 고추 농사 하는 방법을 배워서 했더니 고추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2019년도죠. 고추를 9번 땄어요. 9번 땄어요. 그리고 서리가 올 때까지 이 고추를 땄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수입이 좀 괜찮았습니다. 600평 혼자서 이렇게 고추 농사 하려니까 힘든 부분도 많더라고요. 또 이제 트랙터 가지고 밭을 이렇게 이제 갈잖아요. 갈고 나면 이제 비닐 멀칭 하는 것도 이제 품삯을 주고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근데 그런 돈은 뭐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트랙터 600평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제가 그때 돈을 얼마 줬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제법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닐 멀칭 했을 때도 뭐 크게 돈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이제 비료 사고 퇴비 사는데 약 한 60만원 정도 더 갔고요. 또 농약값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고추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탄저병이 잘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퇴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고추잎이 새파랗게 병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살짝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삽시간에 이제 탄저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구미로 나갔어요. 구미에서 양화점이죠. 양화점 구두, 맞춤 구두 그 기술을 배우려고 견석공으로 약 1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두 기술을 다 배우는 과정인데 한 달에 월급이 3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또 돈을 또 이렇게 붙여달라고 할 수는 없고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는 형님 집에서. 그랬는데 너무 그게 또 이렇게 신세를 지니까 마음이 편치도 안 하고 그래서 시골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부모님 살아 계셨죠. 아버지, 엄마. 내려와서 한 달 정도 시골에 있다가 아버지 손잡고 부산으로 간 거예요. 고모집에서 뭘 했냐면 그 기계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프레스 뭐 여러 기계가 있어요. 그 페인트를 이제 칠하고 이제 그런 기술을 배우다가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사마고무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사마고무 다니다가 또 거기도 크게 이렇게 월급이 많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다가 또 몇 개월 후에 또 사마고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입사실에 계시는 분 과장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시급이 좀 센데 좀 이렇게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 2교대 하는데 거기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부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나이키 신발 밑창 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참 좋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또 1년 가까이 하다가 또 이제 그만두고 부영학 아시는가요? 그 나이키 그 신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거는 어디 있냐면, 그 회사는 어디 있나 하면요,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 통근버스가 있으니까 시간 되면 이제 통근버스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또 올 때 또 태워다 주고 그랬거든요. 양산이니까 부산에서 양산까지 이제 출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참 재밌게 생활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1년 하고 퇴직금을 받고 또 나온 거예요. 나와서 또 사마고무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리고 저녁에는 또 알바도 했었죠. 알바 뭐 연탄 배달부터 여러가지 알바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뭐 크게 적금도 안 되고 뭐 한 달 이렇게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결근을 하게 되면 많이 빠져요. 뭐가 많이 빠져요. 그러면 또 얼마 돼도 안 하고요. 뭐 가끔가다 결근할 때가 있잖아요. 뭐 몸이 아파서, 또는 뭐 경조사 뭐 이런 기타 등등 일이 있을 때는 뭐 결근할 때도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뭔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손재주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도자기 만들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굽고 이런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한 번은 다른데 한번 갔는데 옹기 굽는데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옹기 굽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또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알바 생활을 뭐 계속 이렇게 좀 하다가요. 그리고 잘 아는 동생이, 형님은 페인트 옛날에 그 고무집에서 페인트 배운 기술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배워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쪽에 갔어요. 서울 쪽에 가고, 서울 쪽에서 이제 교보생명 그 1호점 있어요. 종로일가. 아, 교보생명이 대단하게 멋지더군요. 34층인가 36층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외벽 밤색인데요. 그때가 참 오래됐네요. 거기서도 참 좋은 인연으로 만난 분도 있고요. 약 3개월 정도 거기서 일했어요. 왜냐면 그 외벽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뭐냐면 그 엘리베이터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있어요. 카 쭉 올라가면서 이제 1층부터 이제 뭐냐면 36층까지 그 페인트를 다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보면 그 안에 보면 버티가 있어요. 버티, 에폭시 버티. 그걸 다 갈아내고, 이제 버티 작업하시는 분은 이제 버티 작업하고요. 그분들은 또 버티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제 페인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크게 기술 배울 것도 없더라고요. 뭐 그냥 거기서 이제 하루 일당을 그때 기술자가 아니라고 7만원 주더라고요. 7만원 이제 받고 더 열심히 하니까 소장님께서 10,000원 더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8만 원 이제 받았는데도 한 달 이렇게 꼬박 일하면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 다 끝나고 또 이제 반포 아파트 거기 가서 이제 또 일도 하고요. 반포 아파트 그 주변에 보면 그 잠수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숙식 제공을 했거든요. 이제 모텔 이렇게 하나 이렇게 2명씩 자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면 그 반포 아파트고 주변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포장마차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는 그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 이모가 참 얼굴도 대단히 이쁘고요. 몸매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갔습니다. 맨날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그냥 뭐 안주 같은 것도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냥 3개 이상 시켰거든요. 그때는 좀 이렇게 뭐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해산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해산 좀 구해달라니까 어디 가서 금방 구해 오더라고요.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이제 대화도 하고 또 그분 그 아들내미 어디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래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나 재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호흡기 그쪽에 또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당진 화력발전소 간 거예요. 그거 가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받았죠. 뭐 17만원. 그때 최고 A급 그 하는 사람이 17만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보면 그 배관 칠을 많이 했어요. 배관 칠을 많이 했고 거기서 한 1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퇴직금 받고 내려왔죠. 내려와갖고 몇 개월 후에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울산 그 S오일이죠. S오일. 거기서도 일을 한참 했고요. 또 효성그룹 거기서도 일을 많이 했고 거기서 또 이제 그만두면 또 당진 거기에 보면 당진에도 보면 큰 그 석유 회사가 있어요. 오일뱅크죠. 오일뱅크 거기에서도 일을 자주 했고요. 또 현대제철 다양하게 제가 대한민국 큰 회사는 다 일해봤습니다. 특히 그 뭐 태안화력발전소 그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재 발생이 났었죠.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은 영접하시는 분들이 단도리를 잘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져버리니까 그 불똥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갖고 화재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영접하다가 또 불이 났는데 제가 얼른 내려가서 발로 밟아서 껐어요. 그 끄는 모습을 안전관리가 본 거예요. 와, 아저씨 정말 동작 빠르다고. 한 3m 정도 되는 그런 데서 훌쩍 떼어내려가지고 불이 막 번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발로 밟아서 싹 껐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 안전관리에게 좋은 소리도 듣고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농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요. 뭐냐면 작년부터는 제가 농사를 안 했어요. 농사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뭐 그동안 벌어놓은 것 같고 까먹는 것도 한도가 있고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돼서 적금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뒷날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항상 저는 뒷날을 생각합니다. 뒷날을 생각하고 요번에도 그 벌초 알바 하면서 몇백만 원 이렇게 벌었어요. 그래서 한 푼도 안 쓰고 해놨어요.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이렇게 하고 그러려고. 또 뭐 요즘에 또 뭐 버섯 따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뭐 수입 발생도 됐고요. 근데 여기 이제 옥수수는 제가 심어서 사실은 조금 팔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옥수수를 너무 늦게 심는 바람에 보통 옥수수는 여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끝까지 이제 이렇게 뭐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참 이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꺾어갖고 뭐 부산에 살고 계시는 작은아버지 요번에 벌초할 때 이렇게 한 자루 드렸고요. 또 뭐 사과도 좀 따서 드렸고 그렇습니다. 10월에 내려올 때는 항상 그 부인과 같이 이렇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내려오면 적적함을 느낄 때도 있고 쓸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낮에는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뭐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는데요. 이제 저녁이 이제 해가 넘어가고 저녁이 되면 뭐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요. 쓸데없이 안 나던 생각도 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더지가 한 마리 죽어 있네요. 여기 두더지. 예, 두더지. 그래서 괜히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그래서 기농할 때는 아싸리 차라리 완전 산으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면 단위 아니면 군 단위로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문화생활 혜택도 받고 저처럼 이렇게 깡촌에 이렇게 오면 특히 문화생활 혜택도 못 받죠.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도시 생활 했을 때 도시는 그렇잖아요. 좀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래방에 가서 뭐 노래도 한 곡 하고요. 또 당구도 한번 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골은 노래방이나 뭐 이렇게 가려면은 뭐 한 40리 정도 가야 됩니다. 40리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무주 구천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뭐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저도 운전면허증 딸 때 그때는 운전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장롱면허가 된 거예요. 장롱면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려 해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고요. 시골에 살면 반드시 트럭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를 하든 농사를 안 하든 트럭만 가지고 있어도 일자리는 엄청 많습니다. 뭐 겨울에 산불 조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뭐 벌초라 같은 거, 또 도로변에 그 풀 깎기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렇게 많아요. 자세히 알아보면. 그래서 제가 요 앞전에 도로변에 5kg씩 깎았어요. 1인당 5kg씩 이렇게 하루에.
그래서 설천에서 무주 가는 쪽에 그까지 거의 다 깎았어요. 왜냐면 그 도로 주변만 깎는 게 아니라 가로수 주변 뭐 농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보면 가로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깎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는 자리는 그냥 3m를 깎아야 돼. 3m. 그래서 뭐 벌초할 때만큼 이렇게 깔끔하게 깎는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끔만 이렇게 깎으면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라도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보고 애초기 작업을 너무 잘한다고 소개도 시켜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뭔가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농사꾼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인처럼 살려고 약초꾼이 되려고 한번 내려와 봤는데 이 주변에는 약초도 별로 없어요. 뭐 산삼이라든가 뭐 도라지, 더덕도 보면 1kg에 한 8만원 정도 가거든요. 자연산 더덕. 그러면 2kg만 캐도 하루 일당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루 일당 하면 12만원 받아요. 12만원. 그리고 또 뭐 외국인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잘 안 쓰더라고요. 안 써요. 외국인 노동자한테 다 뺏겼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또 이렇게 단가가 좀 약하잖아요. 8만원인가 그래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한국 그 음식점에 가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우면 10,000원을 더 줘버려요. 그러니까 점심값이죠, 점심값. 외국인들도 일 잘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농띠 까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뭐 그리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지. 특히 베트남 사람들. 그분들은 담배도 엄청 펴요. 담배를 물고 살아요.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피우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빨이 누렇습니다. 중국 사람하고. 그리고 그분들도 보면 우리 한국에 와서 참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8만원 받아도 뭐 숙식 제공하는데 뭐 얼마 빠지고 제가 봤을 때는 순수익이 한 5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분들도 숙식하면 이래 방을 잡아 놓고 그분들이 생활하게끔 이렇게 마련해 주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분들 한 달에 뭐 얼마씩 이렇게 뛰잖아요.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 외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 여기서 1년만 고생하면 자기 나라에 가서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말 비스무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존댓말 쓰는데, 그랬어, 안 그랬어? 뭐,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보면 좀 주인 잘못 넘었 그 사람들도 애를 먹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너그럽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시골에 있잖아요. 기농을 하려면 물론 기촌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촌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정년퇴직 하시고 조용한 시골에서 이렇게 뭐 텃밭 일구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제 댓글 속에 보면 농사를 짓고 싶은데 2,000평, 1,000평, 2,000평 이런 그 가수원 매물이 나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는 제가 보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정중하게 제가 알아보고 댓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전부 다 이렇게 뭐 자기 농사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허리도 아프고 이제 그런 분들은 가수원을 임대를 해줘요. 임대. 그러면 1년에 뭐 얼마씩 이래 받고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제는 지금 멧돼지가 내려왔나 봐요. 강냉이가 다 쓰러졌네요. 지금 두 번째 꺾었는데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조금씩 꺾어서 옥수수 혹시 옥수수 죽 아시는 건 몰라요. 이제 쌀 도정하는 것처럼 껍질을 벗기는 데가 있어요. 한꺼풀 벗겨요. 그러면은 옥수수가 바들바들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팥이 아니고요, 콩, 넝쿨콩이라고 있어요. 그거 넣고 하루 정도 이제 삶으면은 정말 맛있는 옥수수 죽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토속적인 음식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려고 그럽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그런 옥수수죽 같은 거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외국에 가서 참 고생하신 분들 또 뭐 베트남 다 참전 용사도 있었고요. 뭐 그랬죠. 그래요. 시골에 이제 기농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뭐 와서 농협에 가서 뭐 이렇게 저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1년은 금방 갑니다. 1년은 금방 가는데 이제 농사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단디 준비해서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뭐 트럭부터 시작해서 농약 치는 기계, 뭐 SS 기계가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2,800만원인가 2,600만원인가 그래 하거든요. 그래야 되지. 또 땅 사는데 돈 들어가지요. 집 짓는데 돈 들어가지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이 있고 그래서 또 집터도 있고 집터는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집 짓는다고 동생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이제 했죠. 뭐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그냥 판넬 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뭐 크게 돈 안 들어갔습니다. 뭐 12평 정도 하면요, 혼자서는 뭐 이렇게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충분하고요. 원룸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름 보일러를 놨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친구가 전기 판넬 깔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전기세도 얼마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판넬 깔고 전기로 샤워 시설 전기세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무작정 썼더니 막 17만원씩 이렇게 나왔어요. 시골에서 전기세가 17만원 나오면 정말 부담 많이 갑니다. 다음에 오시면 기름 보일러를 놓으시고 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세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하면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73%인가 보조해 준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거기 정답인지 아닌지 이렇게 잘 알아보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니까 그 태양광 설치 잘못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산 그 뭐 물품을 사용했나 봐요, 그 업자가. 그래가 잘못돼 갖고 고장도 수시로 나고, 그분께서 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망설여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노 인구는 자꾸 늘어나지만 막상 시골에 살다 보면요, 혼자는 내려오지 마십시오. 혼자 내려오면 아무래도 적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게 마음가짐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적적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또 외로움도 느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이 주변에 뭐 술 파는 것도 없지만은 어쩌다가 이제 그 시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뭐 소주 한 2병씩 사다가 조금 적적할 때 이럴 때 한 잔 먹고 이렇게 마음도 달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게 참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호두나무가 제일 빨리 그 단풍이 와요. 단풍이. 그래서 호두나무가 가을이 왔다는 걸 미리 알려줍니다. 저도 오늘 호두 수확을 조금 하긴 했어요. 옛날에는 호두 가격이 참 좋았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죠. 그때는 호두 가격이 참 좋았어요. 뭐 그때는 뭐 부모님에게 용돈도 안 탔었습니다. 왜냐면 이 나추자 이게 지금 수확했거든요. 이 꼭대기 쪽에 보면 추자가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 올라가서 따고